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범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중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용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소중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장경복 공원목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주택국소관 기금운영계획, 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5개 광고 정비 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제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5개 광고 정비 기금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 규정과 평택시 5개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5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7억 2,748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광고물 관련 수익금으로 1억 8,102만원을 조성하여 모두 9억 8,50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5쪽 5개 광고 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일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13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물 신고 허가 증지 수입으로 1억 2,600만원,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319만원, 과태료 수익으로 3천만원, 2014년도에 조성된 2억 1,991만원은 예치금 회수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로 2,182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수입은 모두 4억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출계획입니다. 5개 광고물 정비기금은 총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2억 2천만원은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15년도 말 조성될 1억 8,093만원은 15년에 시금고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가정드리면서 1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서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람새 마을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연간 임대로 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에 37억 2,300만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두정 1, 2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억 8,400만원과 안정 2리 8리 맞춤형 정비사업 7,3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안정 2리 8리 맞춤형 정비사업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세입 예산으로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강제금으로 3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도비보조금으로 42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화가 신고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가징수 수수료 1억 240만원, 도로 조명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 변상금 1천만원,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와 파기물 수지 입산금지 위반 등 과태료 20만원과 산지전용 위반 과태료 1,4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도시녹지관리위원회 인건비와 산불 방지 대책 등 모두 7개 사업에 3억 6,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및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금 세입 예산으로 복지시설 나누숲 조성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산하였고 CDB 보조금으로 산불방지 대책 등 6개 사업비에 2억 3,735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5,629만원이 증액된 350억 2,486만원입니다. 9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으로 15억 3,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등 도시관리 계획 공고 관련 예산으로 1억 1,850만원과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등 도시관리위원회 일반 운영비 2,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5억원, 정보 시스템 DB 축 유지보수 용역비로 5천만원, 도시계획과 운영비 위한 행정운영비로 1억 3,856만원을 계산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은 3억 7,0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면적,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 추진 업무비로 2,230만원과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 예산으로 1,120만원을 계산하였고 경관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2억원과 경관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75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6,158만 9천원을 계산하였고 현수막 적고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263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944만원이 증액된 11억 60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189만 4천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 및 300만원을 계산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토승 만호지구 및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각각 5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산과입니다. 도시재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588만원이 증가한 97억 3,50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6,415만원을 신구 조화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매물비용 지원 2억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1,840만원, 안정 2리
한리 맞춤형 정비사업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6억 원, 안정 1위 한리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하여 1억 428만 원, 안정리와 신장동 기지 주변 상가 편익 정비사업비 각 15억 원과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37억 2,300만 원, 주정 1, 2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9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정비 촉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7억 3,49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후관리 예산에 2억 8,1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마을회관 건립사업 8억 4천만 원, 주민 편익시설 정자 건립에 1억 2천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4,6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사업비 예산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에 1,400만 원을, 도시지역 빈집정비에 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801만 원이 감액된 195억 4,446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 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5,775만 원을 계산하였고,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통신료,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비로 1,90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10조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로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1억 6,512만 원을 계산하였고, 산불방지 대책 도비 사업비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로 4억 2,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국비 사업으로 산림 일찰 방제단 운영 등에 필요한 1억 6,645만 원을 계산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 사업으로 7,17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불법 훼손 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로 2,033만 원, 숲가꾸기 국비 사업으로 1억 5,171만 원,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으로 1,400만 원, 청전 인산물 이용을 위한 산림 작물 토양개량 지원으로 4,20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및 수목식재비,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0억 3,620만 원을 계산하였고,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20억 원,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비 5억 원, 송탕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10억 원, 장당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5억 원, 학현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및 조성비 3억 원, 안정 근린공원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조 기존 공원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 사업비로 8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원 유지 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공공요금 등으로 22억 5,929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17조 소풍정원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및 미비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꽃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가로화당 관리 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꽃길 유지관리 사업비 4억 9,099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조 보호소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비 사업비 6천만 원과 도시숲 조성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와 마안산 등산로 연계 둘레길 조성 5천만원, 서탄면 방음리 및 둘레길 조성 사업비 4억 1,630만 2천원을 포함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7,524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비 중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2억 원과 국문동 주변 제방로 수목식재를 위한 가로수 조성비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0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와 협력 추진하는 평택 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비로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27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배당에 따른 이자 상환금과 원금 상환금으로 47억 7,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지원금 50억 6,302만원과 기본지원금 9억 3,444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2,415만원 등 모두 75억 2,16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비로 3,300만원, 공공시설 사업비로 5억 7,730만원,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3억 2,414만원,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49억 4,302만원, 지면 마을 이정표 설치비로 1억 2천만원, 농업생태공원 조성 7억 2,415만원, 안화 112 마을회관 건립 8억 원 등 합계 75억 2,161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일반에게 전입금 7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 예산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 예산으로 대지보상금 7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자 수입 1천만원과 체납액, 징수액 8,1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9,1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 지원 일반 수영비 100만원과 과운합금 환급금으로 9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조 서재주거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장용지 한 필지 매각에 따른 잔금 수입 4억 1,800만원과 향후 발생될 세입 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33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1,67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서재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19억 5,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역의 계획적 택지 공급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9억 원에 대한 이자 5,211만원과 원금 19억을 상환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조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준주거용지 한 필지 매각에 따른 잔금 수익으로 4억 2,429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7,592만원, 순세계 잉여금 37억 9,646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하게 세출 예산으로 42억 9,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위지 중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주거용지 두 필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 860만원과 예비비로 42억 8,807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조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준주거용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129필지에 대한 일부 매각 수입으로 114억 9,4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61조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4억 9,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 공사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비, 등기 촉탁비 등 87억 3,740만원을 계산하였고 토지구역정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526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으로 4억 9,469만 3천원을 계산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억 3,092만 5천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5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의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준주거용지 세 필지에 대한 매각 수입으로 64억 7,179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833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4,89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용의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8억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비지 중개 매각을 촉진하고자 준주거용지 세 필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 1,502만원과 예비비 1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향후 발생될 세입 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404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 2,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억 3,24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에 대한 이자 수입 1억 4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0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15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로 86억 4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9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여성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변지역 주민 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4,3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등 임야에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356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절감액 1,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 도시재산과 소관입니다. 안정지구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비가 41억 700만원으로 5억 4,3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17쪽입니다. 조림지 및 천연림 등 임야에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중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량을 당초 50헥타에서 19헥타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5,593만 원이 감액된 3,497만 원으로 변경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8억 7,642만 원을 계산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공동사업비로 농업 생태공원 농기계 수리창고 준공에 따른 감액 2억 3,300만 원과 아나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감액 1억 4천만 원으로 총 3억 7,357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또 불용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하고 세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안종 송담지구 특구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동지군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채비지 매각을 위한 홍보 시기가 미도래되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 사업 중 일반에게는 도시재생과의 도시계획 시설 정비 2건과 주정 1, 2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공원녹지과의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도시개발 소관 용의주기 도시개발 사업 등 3건, 도시재생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3건으로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명시2월 사업은 일반에게 8건, 특별에게 2건으로 협성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 지연으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입찰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마을에 간 개축 사업은 14년도 주변지역 주민 편익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15년도 사업비에 투자하자 명시를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평택 안성 간 해오름길 조성 사업이 안성시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하지 못해 명시 이월하였으며,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협의 진안에 따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등 총 4건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2건을 협의 지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01쪽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아나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따른 관급 자재비 부족에 대하여 예비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 별책 계속비와 명시 2월 사업 조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한번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5개 광고 기금이 만들어져서 현재 조성액 7억 2천만 원이고 2015년도에 9억 800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중에 통합기금이 얼마가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을 말씀하는 거. 네.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7억 2,7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통합기금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전체가 다 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더 넘기면은, 올해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 2014년도에 통합기금에 간 기금이 얼마예요? 이게 전체가 다 있는 다 가 있는 거예요? 2,757만 원 답니다. 전체가 다 있는 다 가 있는 거. 그러면 2015년도에 발생되는 이 9억도 나머지 다 또 통합기금으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하러 기금 만들어놨어요, 이거? 이제 법적으로 하게끔 되는 10억이라는 거 지금 그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 채울 때까지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기금은 그러면 목표가 달성돼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할 때 그 김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그 기금을 내서 우리가 좀 시범 사업이라든가 같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기금을 만들었으면 기금을 만든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원금을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 동의해요. 네. 그러면은 다른 기금도 원금을 쓰지 않고 있는데 조성되기 전에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5개 광고 기금은 아예 이자고 원금이고 그냥 다 통합기금으로 갈 바에는 이거 돈 빌려주는 용도지 이게 무슨 기금이냐 이거예요. 그 집행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집행을 하겠다는 뭐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여간 2015년도는 다음부터는 그 운영 계획을 가지고 그 기금 운영을 가지고요. 예산 편성을 해서 아니, 사업을 그러니까 하도록 지출 계획이 하겠습니다. 없는데 수익 계획만 잡아놓는 예산이 어딨냐고. 지출 계획이 아예 없잖아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수입을 잡았으면 지출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달성되면은 그때는 뭐 집행이 뭐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는 사실 이거 요괴가 태평 아파트 같은 경우 시범 사업을 하려고 또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 이제 동의가 안 돼가지고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것만 따져요? 다른 데도 할 때가 있는 거지. 동의 안 된 거를 굳이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도시지향가에 그러면 그것밖에 없어요? 할 게? 아니, 약간 뭐 제가 저기를 해서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금을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을 없애는 게 나아요. 통합기금에 돈 빌려주려고 하는 거면 이게 무슨 기금의 용도가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거죠. 건축과 세입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이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좀 16개에서 6개밖에 내년에 좀 개선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좀 보조금이 도에서 예, 깨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산불 방지 대책 자본 보조 이것도 도비, 국비, 시비 다 줄여놔서 5,900만 원 했던 것이 1,900으로 3분의 1로 확 줄었네. 예, 예. 그 작년에, 금년에요. 산불 진화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입이 많이 이제 도비가 많이 줄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가 없어서요? 아니, 산불 진화차가 이제 금년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네. 여기 안전 추장소를 썼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차 구입하는 게 이제 없습니다. 세입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줄은 겁니다. 그거요? 네. 네네. 자본 보조가 산불 진화차 사는데? 그 예산이었어요? 네? 산불 진화차 살라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 2014년도에? 5,950에? 저 세입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세입에서 네. 5,950만 원이었었는데 도비가 많이 줄고 국비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시비도 줄였는데 네. 그거 왜 이렇게 줄었냐니까 산불 진화차를 샀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없어서 줄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산불 진화차 비용이 여기 5,950에서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도비가요. 아니 도비 말고 전체도 산불 진화차가 얼마예요? 산불 진화차가 이제
5천만 원 내려온 겁니다. 5천만 그래서 원인데, 언제 예. 샀어요? 예? 언제 샀어? 그 이제 지금 가을에 샀습니다. 금년에? 예, 예, 예. 그 안중 추장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배정해 줬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이것도 부피가 많이 줄었어요. 12도 그렇고. 네, 저 금년도 11대에서요. 내년도에는 5대로다가 왜 이렇게 줄이는 거죠?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산림청에서 네. 이제 국비 그 예산 확보가 좀 예산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만만치 않아서 줄였어요? 대체 산림 조성비가 이제 많이 이제 세입비로 다 잡히질 않아서 이제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람새 마을 캠핑장 임대료가 150만 8천 원인데 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뭐 엄청나요? 한 바로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바람새 마을의 캠핑장에 이게 텐트를 칠 수 있는데 몇 개 돼요? 20년입니다. 20년이요? 네. 그러면 20년이면은 하나 하는데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그게 얼마예요? 한 번 빌려 사용하는 해서는데 2만 원입니다. 2만 원 하루 1박에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만 원. 2만 원? 네. 그러면 20년? 네. 그러면 이게 세입이 이렇게 잡아갖고 되었어요? 이거를 20개를 다 내고 50%만 가동했는데도 하루면은 20만 원이요. 근데 이제 왠지 그게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수기 때가 있고 이제 일반 겨울은 안 들어고요. 성수기 때 7, 8, 9, 3개월만 따져봐도 이 네. 세입이 너무 이걸 그래서 하여간 저한테는 당초 할 때. 쉽게 따져서 3개, 3달만 따져갖고요. 네. 20개를 50%만 가동한다면 10개만 따져도 이거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세입 잡는 근거가 뭐예요? 그거는 세입 잡는 거는 당초에 이제 우리가 국공유지 재정관리법하고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이제 네. 그걸 잡았습니다. 그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계산에 안 맞게 잡힌 거잖아요. 세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은 거품이 생기는 거고 너무 작게 잡으면 지출 계획을 못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적게 잡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 실제 이게 2014년도에도 들어온 건 없죠. 그거는 돈 들어온 한 3천 거기서 한 부른 게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금년에 들어온 게요? 네, 자기가 부른 게 거기서 부른 게 아니 영농 그 세입으로 들어온 게 세비로는 150만 원 다 들어왔습니다. 네, 금년에 그건 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 말고 이거는 캠핑장 임대료잖아요. 여기 세입. 그건 전체 땅에 대한 임대를 준 겁니다. 아니, 땅 임대료는 필요 없지 그거는. 계산을 계산이 캠핑장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캠핑장 임대료만 따져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세입을 현실성 있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지금 요전 영농조합에다 금년 내내 했는데 요거를 이제 통합으로 해면서 내년에는 위탁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92쪽에 대체살림 자원조성비 부가침수 수수료에서 2,560원에서 40만 제곱미터에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체살림 자원조성비라는 게 뭐예요? 이거 산지 전용 허가 나갈 때요. 네, 산지 전용료 말하는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나갈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체 살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연단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받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허가 나갈 때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허가 나갈 때 산지 전용료가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네? 예. 그러면은 2,560원이 제곱미터당 2,56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만 해? 예, 저희가 이제 받는 것이 이제 10분의 1만 그럼 이제. 나머지 내는 건 어디로 가요? 그건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560원을 받아서 그럼 네. 평당 따지면은 뭐 이거보다 뭐 더 되겠죠 계산하면. 예. 그 받은 돈이 그 중에 10%만 그러면 우리 시의 세입으로 두고 나머지는
국고나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국고로 합니다. 다 도로 한 국고로?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이 40만 제곱미터 정도 예상된다? 예, 예. 연간 네, 연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 뭐 산단 개발 뭐 이런 게 있어서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달라요? 그건 아니야? 예,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개별적으로 허가 나가는 포함이 부분은- 안 돼요? 예, 그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요. 네. 그거는 이제 사업자 쪽에서 직접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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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개별 허가 대상입니다. 지출을 제가 물어볼게요. 선진 도시 분석 및 신성장 방안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이건 뭐예요? 누가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국제협의가? 도시 관계 공무원인데요. 도시 재생과,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과 관계 공무원들하고 네. 지난번에 이제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짜보래서요. 저희 계획 짤 때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보려고. 아니 어차피 의원들은 이 예산에서 가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요. 이 예산으로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 이번에 새로 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생 업무하고 이제 그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재생하고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제도 도입한 그런 부분에 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일단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살짝 예산 지금 못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주로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각하에 2명씩 한 6 내지 8명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 개정비 수립 5억은 뭐예요? 이거는 이번에 해는 거 금년에 그거예요? 해는 거 7억을 갖고 했고 내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족해서 5억을 더 드린 거예요? 전체가 12억입니까? 예, 예. 전체가 12억이었어요. 이게 언제 끝나요? 내년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 조사를 마쳐서요. 네. 그 의원님들께 1월 초에는 이제 장기미 집행 한번 배부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월 초에는 그 관리계획 수립안을 의원님 설명드려서 2월 중에 이제 공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정비 수립해는 용역사가 어디요? 지금 KG하고요, 동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명은 매번 문제됐던 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평택시는 매번 동명에다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전차가 있어서 그 네? 회계 제도상이요, 건기법상 입찰을 참여하면 이제 획기 심사를 하는데요. 전차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조금 그렇지 가점이 있습니다. 이 평택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매번 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요번엔 용역사도 KG라고 이제 같이 또 들어왔는데요. 잘하고 KG는 뭐 있습니다. 처음 듣는 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동명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언제는 감독 안 한다 했나? 항상 한다 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걸. 도시계획 제정될 때 보면은 또 이제 이거 현실적인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그 공람하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그 각 읍면에다가 해당 안을 좀 사전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 도시계획 개정비에 관리지역 세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지난번에 그 시민과외대회 때도 그 뭐 홍월리 같은데 왜 전부 다 이렇게 뭐 보정 관리냐 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래서 이번에 재정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다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그게 기존의 보전 지역이 특별한 변화 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가당성이 있는 거는 반영을 근데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는 마치 뭔가 거부돼서 반영될 것처럼 기대하는 근데 거지. 거기서는 이제 현장을 안 보고 하여튼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시민들은 괜히 거기에 잔뜩 기대만 걸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그 왜 평택시가 이거 제대로 안 했냐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실지 관리지역 세분할 때 보정 관리든 뭐 생산 관리든 현재 조건에서 변화가 없으면 사실 반영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기대만 잔뜩 불어넣었다 안 되면
나중엔 더 많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기본 조사가 끝나면은 네.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그거를 갖고 아니, 물론 그렇게 하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 시에서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왜 의원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시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의원들은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일정하게 뭐 긍정적인 답변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안 되는 걸 기대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가 일정하게 반영이 돼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변동이 왔는지 그게 바뀔 수 있는 건지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될 것처럼 기대를 불어넣어주면 안 돼요. 예, 그건 의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사무실에 오신 민원이나 대부분 말씀드리는 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를 받아서 부지 조성이 돼야만이 일단 여건이 충족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다. 우리 이제 시의회는 사실 시가 검토한다면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요. 저는 처음에 검토한다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나 시장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되는 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왜 시장이 한다 그랬는데 시의원들은 그것도 못 챙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호황된 얘기로 이렇게 순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에 대한 것이 일정하게 좀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막연한 기대 안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도시 개발과 관련된 거는요 더 심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돈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95쪽에 어제도 보니까 이게 국장실 회의용 탁자 교체하고 회의용 탁자 한다는데 이거 뭐 굳이 뭐 쓸만한데 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이렇게 국장실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멀쩡하던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일반 그 소파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오면 많이 못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앉는 그 원탁식으로 다 되는 큰 거를 좀 해서. 어차피 장소가 좁은데 그거 놓는다고 뭐 이렇게. 그거 놓으면은 지금 이제 6개밖에 없어가지고 다 앉지를 못해서 좀 큰 거로다 그걸 사무실은 더 넓힐 수는 없고. 그래봐야 한 2-3명 더 앉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한 15개 정도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의자 자체가 이제 조그만 일반 이제 의자로 되기 때문에 뒤에도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싶은데요. 저는 그 국장님들 그 쓰는 방을 지금 구조 변경이 필요해요, 실은. 그래서 지금 2분씩 이렇게 이제 한쪽에 쓰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맞는데 사실 이거 논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뭐 넓어지진 않아. 도시 디자인과 안성아이 씨 앞에 상징탑은 뭐 성공했다고 봐요? 그거를 뭐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성했단 말씀보다는 하여간 뭐 있음으로써 큰 뭐 저기는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미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 이거. 또 뭐 등간에 해놨으니까 안 해놓은 것보다 나빴지만 그 당시에 시가 그렇게 요란하게 광고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하여간 이걸 뭐 왜 했는가 싶을 만큼의 저는 상징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얘기할 때는 거기에 뭐 영상물도 나가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상물은커녕 뭐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아니 미디어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에는 밤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경상도 차원에서 이제 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밤에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상징탑은 안 해놓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제 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저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요. 알려지냐고요 그게. 뭐 지금 그거 그거로서는 때문에 알려줘요.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오히려 평택이 되는 걸 더 알게 하지. 상징탑이 뭘 알게 해줘. 아니 뭐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 미디어리 들어가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게 저건 합니다. 미디어가 돌아가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얼마나 본다고 그걸. 아, 이제 교회님 쉬었다 했지. 쉬었대요? 야. 오늘은 회의 진행을 해요.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